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5월 19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제목을 좀 거창하다면 거창할 수 있는 제목을 좀 붙인 것 같네요. 아프간에서 발견된 고조선 수도 아사달. 근데 뭐 그렇게 뻥튀기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몸풀기로 예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아사달, 우리 고조선의 수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고, 자, 이거의 아사달의 구성이 아사와 달의 합친말이다. 이것이 일단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전제를. 여기는 뭐 이제 저의 가정이죠. 예, 예. 아직 이것도 학계에서는 고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런 구조로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분들은 비판적으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사는 일본말에도 아사라가 현재 일본 말로 아침이라는 뜻이죠. 우리말에도 남아있죠. 아사, 아침이 아사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달은 어디에 대응하느냐. 아직도 응달, 양달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어릴 때는 응달, 양달이란 말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음지, 양지가 됐더라고요. 한자를 차용해가지고. 예, 근데 분명히 우리 고유의 말은 응달과 양달입니다. 거기서 음양이라는 게 나왔는데 한자화되면서 발음이 약간 바뀐 거죠. 이제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응, 양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거예요. 응달, 양달. 근데 한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발음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거꾸로가 아니고 이제 제일 이제 안타까운 상황 같은 경우는 한자를 보고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되게 식민주의적인 사고 방식. 우리는 항상 한반도에서 그것도 남쪽에 찌그러져 있었다. 수천 년간 모든 것들은 중국이 힘이 있었을 때는 중국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을 때는 미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 많이 받은 무리들이 있지요. 예, 이제 곧 깨져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사달은 아침 해가 뜨는 땅이다. 예, 이 달은 우리는 땅이 되기도 했고 우리 돌이 되기도 했어요.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파생형이 많은 말은 뭐냐, 우리가 그 근본인 몸뚱이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이제 동양의 음양오행이나 이런 동양 철학의 형태가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해가 있고 달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양쪽의 도움을, 양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은 음의 역할을 부여받게 됐고,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여자의 역할이 된 것이고, 해에 대응하는 달이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거 우리 사라진 우리말인데, 우리말 속에 많은 게 숨어 있다고 저 종종 말씀드리는데, 스스로도 한 번 더 환기가 됩니다. 여러분, 반달의 반대말은 뭔가요? 보름달이죠. 그죠? 반달의 반대말은 보름달이에요. 자, 그 다음,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썼던 표현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쪽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으로 쪼개지기 전에 원래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에서는 이걸 온쪽이라고 그랬어요. 온쪽. 온 것. 약간 사투리성으로 말하면 온 거라고 하죠. 온 거. 저는 이 온자하고 한자에 있는 완자하고 그게 같다. 자, 이것은 반쪽 두 개 더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는 원래 완전했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는 반쪽 두 개 더한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왜? 반으로 완전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게 반쪽으로 두 개로 쪼개지면은 원래의 것보다 힘이 훨씬 못하잖아요. 그게 온의 의미예요. 우리 온 세상, 온누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온 아래에서 왔다고 제가 옛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나한테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온의 온이에요. 완벽한 거예요. 알은 뭡니까? 태양이죠. 나한테 온전하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걸 반나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그거랑 온날은 차이가 크다. 반나절 2개 붙인다고 온날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수학식이잖아요. 예, 숫자는 숫자죠. 우리는 숫자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죠? 예, 예. 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온 쪽이에요. 온 것이다. 온전히 보존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완전히가 아니고 온전히 보존한다. 그걸 2개로 쪼개주면은 온전한 것이 가지는 통일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박살을 내서 2개로 쪼개놓으면 2분의 1의 가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고장난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터키어에도 지금도 12, 1, 2, 3, 4, 5, 6, 7, 8, 9, 10, 12 완전한 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동양에서는 10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9자까지만 써요. 10은 신의 영역이에요. 완벽한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완벽을 시도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자가 최고예요. 그건 약간 바벨탑 이야기와 똑같아요. 무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동양의 지혜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신의 숫자인 10을 터키어에서는 온이라고 부른다. 우리 고대어에서는 그걸 100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서 뭐 똑같습니다. 숫자가 1에서 10, 그 다음 10이 10개 모인 100, 그래서 온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동양 생각에서는. 여기서 온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10이 단지 10개 모여서 100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에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반달의 반대말은 온달이에요. 사실은 온달이라는 말을 먼저 썼을 거예요. 보름달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보름달이란 말이 나오려면은 월 개념이 생겨야 되고, 그걸 한 달에 2번씩 보름달이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도 생겨야 돼요. 말로써. 그래서 아마 온달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온다, 온자와 달자가 더해져서 온달이 됐다. 그래서 바보 온달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온달 장군이 몽골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 섞여 있으니까 온달의 의미를 새겨보자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꾸로라기보다는 파생형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요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 한국 전통의 난방 방식인 온돌. 예, 따뜻한 돌이 아니에요. 야, 이거 누가 발명했지? 진짜 대단하다.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대단한 구들장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성한 구들장 온돌. 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예. 자, 이 정도 예비 지식을 쌓고 또 보면은 그 다음 이제 다른 설명을 드렸고, 아까 아사도 아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보세요.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포함해서 우즈벡, 카자크 다 포함해서, 터키도 포함해서 아스가 들어가면 이게 좀 하늘이나 태양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 아사달의 의미가 똑같아요. 태양이 뜨는 살만한 곳이에요. 일본도 아침을 아사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아사히, 백주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그것도 보면 아침 해예요. 예, 즉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라는 말로 써요. 되게 공식적으로 써요. 아사달 같은 표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이라는 국명의 아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주민이 가지고 온 고급 문명이다. 왜 이주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중앙아시아에 확실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이런 안 써요. 일본은 어차피 우리한테 영향을 받은 나라잖아요. 옛날 동이족의 한 그룹이었고. 그래서 이걸 이주민이 가져온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단군 신화하고 결부시켜보면 단군이라는 그룹이 멀리서 왔을 때 어디서 왔느냐? 중앙아시아에서 왔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프간이라는 의미가 더 있죠. 우리 환단국이나 부도지가 의미하는, 가리키고 있는 우리 민족이 처음에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그 중앙아시아 쪽의 산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해는 해라고 써요. 이 해는 어디서 왔느냐? 일본말에서 어떤 느낌이지만 히다에서 왔어요. 번쩍이는 흰. 빛깔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이 해라는 단어는 우리 지역에 있던 토착민들이 쓰는 단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사는 수입된 언어다. 당시에 외래어다. 자,
우리가 홍산 문명을 봤을 때 신석기 문명이죠. 세계 최초의 신석기 문명이에요. 그 신석기 시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실제는 그 전에 왔겠죠. 예, 그때 아사란 말이 들어왔고, 우리 동네에 있던 해라는 말과 결합을 해서 아사히가 됐다. 아사히다. 예. 자, 이런 거죠. 자, 그럼 아스는 중앙아시아에서 훨씬 많이 써요. 우리보다. 근데 이 동네에서 이걸 쓰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우리하고 일본의 문화적인 흐름의 관계는 분명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자, 아프간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이거에서 연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오스, 아스, 그게 해다, 달, 파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어떤 탄,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달하고 어원이 같다. 즉 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연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구글 지도를 딱 펼쳐놓고 검색을 한번 해보자. 아사나 오스에다가 뒤에 달, 영어로 번역됐으면 유사할 단어를 몇 개 넣어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달과 똑같은 지명이 나온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지역에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탄 이런 것이 달에서 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아프간은 지금 전쟁을 오랫동안 고생했고 그렇게 바깥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안에도 언어가 지금 공용어도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페르시아어고 하나도 다른 언어예요. 네. 자, 그렇지만 유수 깊은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화의 뿌리도 이 근처에서 형성됐을 것이다. 또한 그게 전 세계 인류 최초로 꼽혀왔던 인류 문명의 뿌리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봐지는 거죠. 여기서 싹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짐작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서구의 인류 문화학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단어 한번 보세요. ASHADAL, 아사달, 가르. 가르는 이 아프간 언어가 지금 구글 번역기에 지금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이걸 인도에서도 GARH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계곡이란 뜻이에요. 큰 계곡. 어떤 계곡이냐면 우리 같은 이런 계곡이 아니고, 지리산 계곡 같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산맥에서 흘러나와서 그 유역이 형성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초원이 쭉 펼쳐지는 곳.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유역이에요, 유역. 거기에 고산 지역이니까 목초지가 많고 그래서 유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의미해요. 여기도 보면 이게 190km까지거든요. 카불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수도입니다. 거기로 가는 큰 계곡이에요. 그래서 가르는 계곡이란 뜻이에요. 유역. 엄청나 큰 스케일에. 예. 여기서도 아사달은 현재는 산 꼭대기로 되어 있어요. 4,000m가 넘는 산이에요. 거기를 아사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그 유역 계곡을 아사달 가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자, 이래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사달에 대한 해석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고조선의 주류 세력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교류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흐릿한 증거들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힌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위키피디아에 나온 겁니다.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서관을 해서 찾아도 알 수가 없지요. 아프간에 여행을 우연히 가서 지도를 찾아보다가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검색 한 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오류들이 정정되고 일부러 덮어놨던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치게 오염된 대중 매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밝아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렇게. 자, 여기 보면은 아사달 가르라고 보고 페르시아어로는 저렇게 쓴다고 돼 있어요. 예, 좀 전에 설명 쭉 드렸죠. 이거를 페르시아어로 검색을 하니까 이건데 발음이 아시달 가르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르는 엄청나게 큰 계곡이다, 유역이다. 발음도 아시달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조선의 수도가 아사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국 유사전가 그럴 거예요. 거의 아사달이라고 발음한다. 똑같다. 그때 아프간하고 우리하고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냐.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그 아사달 가르가 지금 아프간에 있는 게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위키피디아 그게 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아사달이라는 명칭이 여러 군데서 많이 쓰였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옛날 고조선 영역이 확대되다가 축소되면서 옛날에 익숙했던 명칭을 새로 이동하는 곳에다가 명칭을 계속 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사 가가지고 이민 가서 미국에 똑같은 비슷한 곳에다가 똑같은 지명 붙이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볕 양자가 들어가는 많은 지명이 나왔다고 봅니다. 평양이죠. 양자가 뭡니까? 볕 양자죠. 그 어떤 지역이라는 게 부수고 그다음 위에 해가 떠서 햇살이 밑에 딱 비친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제가 지금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양자를. 그러면 평양, 만주에도 그런 이름 많아요. 양자 들어가는 거, 요양, 뭐 조양. 자, 그 중에서 우리 고조선이 건국했을 간접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지정하는 그곳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양자 지명을 고르면 거기가 과거의 아사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 아사달이라는 명칭이 해 뜨는 밝은 곳이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 수도를 정할 만한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금 찾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양,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홍산 문명 제일 가까이 있는 곳. 자,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은 아스타나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거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설명이 되시죠? 자, 아스 태양이죠. 예, 아사달 할 때 아스하고 똑같아요. 아사의 어근이 똑같잖아요. A하고 S죠. 어떤 데는 오스, 어떤 데는 아스, 어떤 데는 아사. 여기도 아사죠. 탄은 뭡니까? 이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탄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사달을 봄으로 인해서 그 지역 토착민들의 사투리에 따라서 그게 탄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단박에 이제는. 그게 우리가 아프간에서 발견한 아사달의 힘이에요. 거기는 원래의 발음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 원래의 발음이 우리 아사달 발음과 똑같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발음이 조금 바뀐 거예요. 처음 바뀐 게 파키스탄, 탄으로 바뀌었어요. 자, 카자흐스탄 갔더니 약간 서양 쪽으로 가면은 뒤에 A가 붙죠. 좀 넓은 지역인다. 넓은 지역을 의미할 때 아스타나, 타나가 된 거예요. 이게 탄에서 타나, 즉 달이 탄으로 바뀌었고 타나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사달이에요. 100%. 맞죠? 예, 그게 이번 아프간에서 발견한 아사달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도 아사달이 카자흐스탄의 수도고 우리 고조선의 수도도 아사달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우리 보고 우리 형제야 부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위키피디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스타나는 무슨 뜻이냐? 이게 이름이 물론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아스타나의 뜻이 뭐냐? 카자흐스탄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실 수가 있겠지만 위키피디아 수준, 위키피디아도 그렇게 얕진 않아요. 수준에서는 아스타나는 그냥 수도라는 뜻이다. 우리말로 하면 서울이라는 뜻이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2억 마일리 떨어진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분석을 하잖아요. 아침에 해 뜨는 곳이라고. 달이 아까 아프가니스탄에 거기 있었으니까 달이 좀 번져가서 사투리화 되면서 탄이 됐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면서 또 아니면 후세에 서방 쪽에 영향이 들어오면서 탄이 탄화가 됐다. 탄도 어차피 밑에 니은이잖아요. 그게 늘어진 거예요. 탄화로. 원래는 달이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달, 하늘에 뜨인 달, 그리고
계지바이, 딸, 돌, 땅 여러 용도로 쓰고 있어요. 예, 물론 아사달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도 드려볼 수 있어요. 아사달이라는 단어는 되게 공식적인 단어다. 그래서 이건 지배청이 이주한 청이 가져온 외래어다. 그래서 일본 말에 아사히라는 게 있다. 예, 원래는 아사가 해인데, 그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같이 썼다. 아사는 아침이 된 것이다. 해 뜨는 시기가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충돌과 융합이 강력하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서라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새벌이잖아요. 새벌은 뭡니까? 새는 동쪽이에요. 새바람 할 때. 그리고 하늘 날아다니는 새예요. 이거는 이쪽 고유의 전통 문화예요. 강력한. 우리는 하늘의 민족이라는 그런 천선 의식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왜? 새가 그걸 증명하는 게 삼조고가. 그래서 우리 조상 나라들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검으로 된 아래에서. 예. 그래서 새하고 새바람 같은 뜻이고 새로운 곳, 해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라벌도 기본적으로는 아사달이 돼야 맞아요. 중앙아시아식으로 해결하면.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유래돼가지고. 자, 우리가 해외랑 교류를 할 때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요. 그 당시 우리도 상당히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당군의 앞뒤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 최고의 고인돌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 최고 앞서가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요즘 말로 하면 1등 국가였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면에서. 그런 게 이 기존에 이미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고인돌 문화는 저쪽 유럽 끝에서 발견되는 문화니까 그 이후에 고급 문화가 다시 중앙아시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당군으로 대표되는. 네. 그래서 홍사 문명화 됐다. 거기서 두 문명이 다시 섞였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던 어떤 세력들 이 섞이면서 주류화됐고 그게 우리 문화의 본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서라벌이 아사달이나 아사벌이 되지 않고 새벌이 됐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서울이란 말로 남았다. 예. 저기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금의 우리의 서울도 아사달이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토착 세력도 상당히 강고했다. 무력하게 그냥 흘러온 세력들 다 존중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검색을 한 게 이거예요. 자, 그쪽은 이제 터키 쪽에 가면 오스라고 쓰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예, 오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은 아사인데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이 인도 쪽으로 가서 A가 돼요. 아사 쪽으로. 아까하시 이런 식으로. 근데 터키 쪽으로 가면은 당시에는 터키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던 다른 또 문명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오스탄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처음 뜨는 게 이게 뜨더라고요. 이태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뭐 되게 예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오스타나예요. 예. 이제 이게 다 설명이 되죠. 이태리 사람 과연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태리에 있는 로마 문명이나 옆에 그리스 문명은 사실은 아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중에서는 제일 먼저 개화된 곳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쭉 이제 유럽으로 다 퍼져나갔고, 그들이 한번 기회를 잡았을 때 이제 로마 제국으로 해서 거꾸로 이슬람 지역을 또 평정을 한 바도 있지만, 그런데 몽골족이나 그전에 훈족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해요. 이런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 그래서 오스타나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사달이네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아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제가 이걸 찾아봤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아, 아사, AS 똑같은데 이거 뭐 상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타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타나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탄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타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원류에서. 자, 그러면 A는 쉬워요. 어떤 넓은 지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A가 축으로 붙었으니까 타네. 예, 예. 그게 그들의 발음과 그들의 방언에 적절했기 때문에 달이 A만 남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AS, 아시아의 AS는 똑같은데 우리 아사달이랑, 그리고 좀 전에 보신 아프가니스탄의 아사달이랑 똑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던 건데 답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나오죠. 기원전 440년 고대 그리스에서 체록된 게 남아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썼겠죠. 네, 왜? 이것은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말을 체록한 거예요. 자, 당시에 아나톨리아 쪽의 문명은 페르시아,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문명은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을 압도하고 있을 때예요. 네, 이제 글자가 개발되고 어찌돼서 이걸 이제 체록이 된 거예요. 자, 에게해 입장에서 봤을 때 해 뜨는 쪽을 아수아라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아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예, 아사달이에요, 아시아도. 예, 여러분 놀랍죠. 예. 자, 즉 이 말은 아시아라는 단어, 아사달이라는 단어, 아사라는 단어는 사용된 지가 우리 고조선만 해도 벌써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이잖아요. 5, 6,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문명의 아주 초기부터 쓰였던 엄청나게 오래된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단어다. 그 우리가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다. 매일 아침에. 아사참이잖아요. 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아적이라고도 해요. 아적에. 그거는 아사적이라는 뜻이에요. 때라는 뜻이죠. 적이라고 그러면. 아사참이라는 것도 때라는 뜻이죠. 그 무렵이라는 뜻이잖아요. 해뜰 무렵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아적이나 아침이나. 예. 그게 지금부터 최소한 6,000년 전, 7,000년 전도 쓰였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그 동시기에 우리 한반도 만주에서도 쓰였다. 우리 조상의 우리 원류도 그 말 썼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역사 교과서는 완전히 새로 써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환동곡이나 부도시를 역사학자들이 봐야 된다. 그 틀 속에서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아사달은 당연히 아사와 달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왜? 이걸 보게 되면 계속 파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민사관이 우리한테 주입했던, 너희들은 평생 요 끄트머리 톡 튀어나온 땅에서 살았어. 볼품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 대륙에서 힘 있는 자들이 떠오르면 거기 항상 지배를 받고 거기에 교육 문화를 다 전수받았어. 심지어는 바다 건너 우리한테까지 서양 문물의 혜택을 빨리 받아 우리한테도 지어서 우리한테 지배를 받았었어. 너희들은 원래 그런 민족이야. 한반도를 벗어나서 생각한다. 꿈도 꾸지 마라. 그게 우리 역사학계 전반적으로 쫙 다 퍼진 거잖아요. 왜? 미국이 일본을 바톤 터치하면서 일본의 것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거든요. 왜? 미국은 향후 일본과 한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그게 훨씬 손쉬웠기 때문에 일본 체계하에서 교육받은 조선의 고급 관리들을 썼다는 거예요. 역사학계는 그게 특히나 다른 기술 분야나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 혁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혁신이 필요했었지만, 과거를 다 떨쳐버린 지 오래됐지만, 이런 인문사회학 분야는 아주 그냥 눌러붙었다. 그래서 달이 탄도 됐다가 탄화도 됐다가 여러분 탈도 됩니다. 자, 그 유럽의 옛날 중심 민족을 보면은 그 게르만 민족이 있어요. 자, 게르만 민족이 농경 기술이나 이런 거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겁니다. 애써 부인하지만. 네. 그게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호모사피엔스라고 같이 있다가 없어진 그 네안데르탈이라는 게 중국 독일말로 네안더탈 이렇게 돼 있어요. 네안더라는 지역에 있는 탈,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탈. 이런 지명에 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달과 아주 비슷하죠. 아사달과. 아까 달도 계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빙하기 끝나고 전 세계 홍수가 났을 때 산에 숨어 피했던 사람들이 그 문명이 내려와서 처음에 정착한 곳은 전부 다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말에도 타니, 계곡이라는 뜻이잖아요. 달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파생형이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타니, 현해탄, 한탄강. 예, 우리는 달의 파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본진이다. 감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 독일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독일 말이 사실 영어의 뿌리란 말이에요, 현재. 거기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국 지명 보십시오. 미국의 지명에도 많아요. 데일이라는 거. 뭐 캐논데일, 자전거 브랜드죠. 그 지명이란 말이에요. 데일. 그게 계곡 지역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데일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명에 쭉 다 이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달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아프간의 아사달이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달이었어요. 그 명칭을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이. 자, 영국 해협을 건너가서 영국까지 갔더니 그게 데일이 됐단 말이에요. 데일이. 예. 자,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과연 예전에 조선이라고 읽었을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걸 이두와 향찰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수도가 아사달이죠. 예, 예전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시리아의 전신이죠. 근데 아자를 왜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아시 핵심인데. 아사가 핵심인데. 그게 태양이니까. 근데 아자를 빼고 시리아가 됐으니까 그게 나라가 잘 되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수도도 아수로였어요. 즉, 지명과 국명이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아침 조자죠. 우리 조선 한자로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침 조자에 신선할 선자잖아요. 예? 예,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당시 사람들이 조자를 보면 뭐라고 했을 것이냐? 아사라고 읽었을 것이다. 아사. 아사라고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선자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아침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가 들어가는 다른 걸로 읽을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아사인데 뒤에가 아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어자 발음이 들어가는 선자를 넣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향찰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그 당시 단어들을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아사달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잖아요. 소리를 차음한 게 이게 향찰식으로 적은 거예요. 아, 아사구나 이게. 또 확인되는 게 뭡니까?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지명들. 태양을 뜻하는 아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달이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변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이 세상 어디보다도 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파생형으로 아들, 딸까지 쓰고 있는데 하늘에 해와 달까지 쓰고 있고 달림도 쓰고 있는데 땅, 돌멩이, 온돌까지 쓰고 있는데 달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쉬운 거죠. 그래서 조선은 주신이 아니고 아사였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사코라고 하면 아침에 태어난 여자아이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자잖아요. 그죠? 조 아사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조선은 왜 아사로 안 읽어요? 뒤에 선자까지 붙여줬는데 시옷으로 발음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사입니다. 예. 아사라는 국가의 아사달이라는 수도를 가진 우리 조상들의 국가였고 그 국가는 그 당시 세계 교류의 세계 최고 문화의 정수와 만만치 않았던 지역 문화의 충돌의 결과다. 그래서 또는 융합. 그래서 공식적인 단어에서는 지배권을 형성했던 유인 문화의 단어가 남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단어로 가서는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서 아사달, 아사, 조선이라는 국호에만 남았죠. 그리고 알자도 저는 묘하게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다의 어원이 바랄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밝은 알이라는 뜻이죠. 즉 이것은 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은 알이 발랄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 따지면 바이칼과 상당히 또 비슷하죠. 예. 그리고 발해라는 명칭도 한번 보세요. 지금 발해만 지금 중국 땅이죠. 예. 우리나라 국호도 발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고구려만 하고 나서 그 발해가 뭡니까? 그거는 밝은 알이 아니고 밝은 해예요. 밝은 해. 예. 이런 게 어떤 유입 문명과 기존 문명의 충돌, 그 타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